자, 한 구독자분께서 이런 전략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들도 이런 종잣돈을 모으는 그 단계, 그 전략하는 그런 단계 부분에 있어 다른 주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재테크 그 부분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런 소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어떠신가요? 굉장히 흔들리죠. 나도 마찬가지로 펑펑 쓸 때는 펑펑 쓰고 뭐 먹고 싶은 거 있을 때는 먹어가면서 그렇게 소비를 했던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그리울 때가 있겠죠. 그런데 이 재테크 하시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참으셔야 됩니다. 이 참으셔야 되는 그 어려운 부분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봐보면서 한번 답변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매번 강의만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메일 드립니다. 재테크를 하려면 돈을 모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꼭 써야 할 돈도 있고 여러 가지 지출을 조절하며 돈을 아껴 모아야 하는데 목표를 위해서 돈을 모은다는 마인드를 잡고 모으다가 또 어느 순간 주위 사람들을 사는 모습을 보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소비를 어떤 식으로 조절해야 하는지 투자캐스터님이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겠습니까? 정말 쉽지가 않은 지금 길을 가고 있으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창기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가장 힘들었던 그 단계를 꼽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종잣돈을 모으는 그 단계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종잣돈 모으는 거 플러스 이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고 싶은 그런 물건들을 참아내는 그 고비고비가 있었다라는 그 측면, 그때를 참아내는 그 고통, 그 여러 가지가 많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 굉장히 잘 알고 있고요. 사실 이 해외 주재원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한 달 동안에 3만 원도 안 썼던 적이 있었어요. 거의 나가지를 않았어요. 집 밖을 나가지를 않았어요. 정말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자격증 공부를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억지로 제 스스로에 합당한 그 이유들을 만들었죠. 합당한 이유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집에 짱 박혀가지고 뭐 어디 가냐라는 그런 주변 사람들의 얘기에 항상 뭐 방콕에 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재미도 하나도 없는 방콕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미가 없었기 때문이죠. 주말에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좀 개그는 치고 싶잖아요. 즐겁게 살고 싶은 그런 열망들을 다 가지시고 있으실 텐데 저 역시 마찬가지 그런 의미로 굉장히 그런 대도 안 한 그 개그들 엄청 쳤었던 그 기억들을 가지고 있죠. 자, 이처럼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모으려고 하게 되면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지출들, 필수 소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소비적인 부분들을 제외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통신비라든가 생활비라든가 이런 뭐 교통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남는 금액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자, 이 남는 금액들도 사실 모은다고 하더라도 다른 써야 될 그 항목들이 곳곳에 생기기 마련이죠. 자, 이런 종잣돈을 모으는 그 단계 가장 힘듭니다. 사실 부자들을 여러 권의 그 부자 관련된 책을 읽어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어려웠던 때가 언제라고 물어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같이 종잣돈을 모으는 그 시기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그냥 일단은 일단 투자를 해야 되는 그 돈적인 부분에 있어서 마련한다는 측면들로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전략을 하고 전략한 금액적인 부분을 더 늘려야지 종잣돈을 더 빨리 모을 수 있다라는 건 아는데 이 하루하루 그런 부분들 하루하루가 이제는 늘어가는 그 금액적인 부분이 눈에 그렇게 크게 띄지 않기 때문에 그 미소한 그런 비용들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낀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 돈을 모을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들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초창기 가장 힘들어요. 일단 초창기 가장 힘듭니다. 그 힘든 그 시기 일단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 모든 부자 같은 경우는 이 시기가 가장 길고 가장 오래 걸렸으며 가장 절제를 많이 해야 되는 그 시기거든요. 자, 이 시기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그 방향, 부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때의 그 절제하는 그 습관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부자가 돼버린다라고 하게 돼요. 부자가 오래 유지가 안 돼요.
근데 이때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그 습관들을 뒤로 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습관들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라는 거죠. 그럼 어떤가요? 이때까지 없었던 습관들로 하나 둘씩 자신의 삶을 구성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지나가는데 떡볶이다. 떡볶이 엄청 좋아하잖아요. 떡볶이 엄청 좋아하는데 이거 참아야 돼요. 침만 삼켜야 됩니다. 그럴 때 필수적인 생활에서 오는 그 불편한 부분을 느끼죠. 이때까지는 먹고 싶었다면 먹었는데요. 한번 참고 지나가야 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삶을 느끼죠. 한번 참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참아야 될까요? 이 소비를 전략하는 방법, 제가 실제 썼던 그 방법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운동을 해야 돼요. 뜬금없죠. 운동을 해야 된다. 운동을 해야 된다. 이해가 되시지 않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 이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소비에 미친 듯이 소비를 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 21살 때와 29살 때였어요. 나 21살 때. 그때 대학교에 이제 휴학을 하고 엄청난 시간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그 당시에 쇼핑이 하나 둘씩 이렇게 만들어지는, 인터넷 쇼핑이 유행을 하는 그때에 너무나 신기하더라고요. 이때까지 사서 직접 가서 그렇게 옷을 샀다라고 하게 되면 집에서 클릭을 하니 바로바로 택배로 오고, 너무 신기해서 이때까지 못 샀던 것들 시원하게 많이 다 썼습니다. 근데 비싼 거 샀나? 그것도 아니에요. 한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막 티 1,000쪼가리 막 그런 위주로 해서 비싼 그런 물품은 아닌데 한 5,000원, 10,000원짜리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오는 거죠. 자, 일주일에도 한 10개 이상은 왔던 것 같아요. 한 그 21살 때 기간 동안요. 그리고 21살 때 이렇게 소비를 했었을 때가 있었고, 29살 때도 그런 과소비를 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29살 때는 미국 연수를 갔었는데, 아울렛 갔는데, 미국 아울렛 굉장히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 메이커, 탐이라든가 게스라든가 뭐 갭이라든가 그런 게 한국에 비해 3분의 1 정도 쌉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격들을 보면 어떤가요? 한국에는 10만 원짜리 청바지인데 거기서는 2, 3만 원이면 사요. 그러면 눈 뒤집힙니다. 바로 잡아가지고 다 사버려요. 네, 엄청나게 샀어요. 미국에서 복귀를 할 때쯤 제 짐을 보더니 너 이민 가냐?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쌌어요. 일단은 미국을 그 당시 2번째 가는 거였는데, 첫 번째 갔을 때는 아울렛을 이용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2번째 갔는데 직장 생활도 하고 있고, 그 당시 첫 번째 갔을 때는 학생이요, 대학생 때였기 때문에 2번째 갔을 때는 직장 생활하고 있고 월급이 받죠. 월급 받는 그런 부분들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는 골프 클럽 세트, 한국은 엄청 비싸거든요. 거기서 30만 원에, 그렇게 뭐 고가의 뭐 그런 메이커는 아니요. 약간 초급에 해당되는 클럽 세트, 한국에서는 60, 70에 하는 그 가격대가 할인 세일 받아가지고 한 20에서 30만, 25만 원 정도에 샀던 것 같아요. 클럽 세트 지고 엄청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캐리어가, 그 일반 캐리어가 있는데, 그 캐리어 말고 3단으로 이렇게 그 1,000쪼가리 그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 캐리어 엄청 큰 거, 거기에다가 옷을 엄청 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이민 가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의 그 심정을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 그 정도로 엄청난 과소비를 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가요? 막 모으는 돈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 왜 그런 과소비를 했었을까에 대한 그 공통점을 찾았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그 당시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EBS 자본주의 소비편이라는 다큐멘터리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자본주의 편, 굉장히 유명한 EBS, 그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자, 거기에 소비편이 있는데, 그 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 과소비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꼽더라고요. 첫 번째가 그거예요. 자존감이 낮다. 자존감이 남은 사람들은, 자, 내적인 자존감을, 작아져 있는 자존감을 외적으로
이 보완을 하려고 이 소비에 집중한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바로 그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보자마자. 자, 32살 때 그 다큐를 본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그 소비가 매칭이 되더라고요. 자존감이 작을 때는 이 소비를 통해서 이를 좀 커버를 하려 그때랑 정말 떨어졌다. 왜 그랬었냐면 일단 29살 때 굉장히 이제 회사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 있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번아웃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스트레스가 안 풀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뭐 휴식을 취한다거나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 스트레스가 해소가 안 된다. 기분이 좋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때는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에 집중을 했다라는 그 매칭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 가지 공통점, 또 다른 자존감이 낮았던 그 또 다른 그 부분은 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나요? 운동을 하게 되면 자존감이 가장 빠르게 증진이 됩니다. 자신감도 가장 빠르게 증가를 시킬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거든요. 자, 운동을 하게 되면 몸이 변화가 돼요. 날씬해지고요. 탄력 있는 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몸을 봤을 때에 자신감을 쌓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군데 21살 때도 마찬가지고 29살 때도 공통점이 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운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자신감, 자존감 굉장히 낮아질 수가 있다.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낮아질 수가 있다라는 측면. 그래서 운동을 해야지 이제는 그런 내적인 충만감으로 굳이 외적까지 채울 필요성에 대해서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소비를 전략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독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2권의 책을 소개를 시켜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한 권은 자, 나는 아르바이트로 13억 모았다. 그리고 나는 저축, 나는 이렇게 10억 모았다. 2권의 책을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부분을 굉장히 넓힐 수가 있어요. 자, 21살 때 책을 처음 읽기 시작. 제 의지로서 읽었던 것은 21살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책을 읽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책을 읽기가 싫어지더라고요. 내가 이때까지 책을 읽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 살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산다라고 했었는데 우물안 개구리다 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계속적으로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열심히 사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혀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읽어가는 그 삶이 후회가 없는 삶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후회하지 않고자 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책을 읽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전략도 마찬가지. 전략도 우리나라 정말 전략 고수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이 책을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그중 정말 많은 책들, 전략 관련된 책을 읽었었는데 그 2권이 사실 베스트예요. 자, 이분들보다 훨씬 더 전략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 전략의 최고점을 찍었다라는 그런 책이라고 단언컨대 그렇게 말씀해 드릴 수가 있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다양한 그런 전략책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되질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읽으면 어떤가요? 우리가 전략한다고 하더라도 그 레인지를 굉장히 넓힐 수가 있어요. 내가 전략했던 게 그렇게 크지는 않았구나. 조금 더 내가 더 전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라는 그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저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도 이는 객관적인 시각이 아니죠. 본인 스스로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자기가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범위를 조금 더 넓힌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집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가요? 더 개선점들이 찾아진다라는,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략 고수, 굉장히 이 생각지도 못하는 그 방법들로 전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전략해서 내가 뭐 하고자 이렇게 전략하냐라는 그 생각이 들 때 이런 책을 읽으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나는 전략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을까? 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면서 좀 안도감이 든다고 해야 될까? 훨씬 더 전략, 이거
진짜 이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 사람들이 전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조금 안도감이 나는 아직까지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훨씬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든다. 그래서 책을 읽어야지 이렇게 후회하지 않는 그 자신의 레인지를 넓히고 나중에 가서도 후회를 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세 번째는 대체 소비입니다. 대체 소비.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 부모님 세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소비 항목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자, 우리 부모님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저축률이 굉장히, 이자율이 굉장히 높았죠. 10%, 20%대가 부모님 결혼했었을 때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랬어요. 그러다 보면 재테크도 필요 없고, 재테크도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축률, 저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이자가 그렇게나 높았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또 플러스 지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비 항목이 작았어요. 자, 통신비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인터넷 비용이 필요했었습니까? 아니면 뭐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차가 없으셨어요. 자, 자동차세가 들어갑니까? 기름세, 뭐 그런 게 없죠. 근데 거기에 반해서 지금 너무 소비 항목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식적인, 무의식적인 생활만 한다라고 하기엔 돈을 모을 수가 절대 없어요. 무의식적으로 생활한다라고 하면 의식적인 소비들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그 의식적인 소비 부분이 이 대체 소비에 포함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대체 소비를 하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는 유행에 민감합니다. 굉장히 이제는 최신 핸드폰 2년 만에 바로바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그런 세대들이 굉장히 많죠. 그만큼 새로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성향들이 굉장히 강한데, 자, 이런 측면에 있어서 빠르게 이런 유행이 변화한다는 측면으로 이런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증을 빨리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빠르게 교체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저는 이를 이용합니다. 저는 10만 원 이상이 되는 그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중고나라 이용을 하고 있어요. 중고나라 굉장히 좋은, 값싼 그런 제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한 일주일 전이죠. 자, 오늘이 12월 13일이거든요. 자, 일주일 전에, 일주일도 안 됐네. 한 5일 전에 자, 노트 7을 샀어요. 자, 노트 8을 샀습니다. 노트 지금 9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8을 샀는데 256기가예요. 사실 핸드폰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64기가다 보니까 이 방송까지 촬영하는데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큰, 이게 외장 그 카드, 메모리 카드가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외장 자체적인 그 용량 부분이 좀 커 있는 큰 그런 그 핸드폰이 필요한 사항이라 가지고 이를 구매를 하기 위해서 또 중고나라 검색을 했는데요. 밑에 하단에 점이 있었습니다. 하단에 점, 그러니까 충격에 의해서 이 점이 있어요. 점이 있는데 전혀 기능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기능상으로 문제가 없고 외관상으로는 하단에 이 멍이라고 하죠. 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한 대 맞았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품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졌죠. 자, 이런 제품보다 그냥 양품인 중고품 같은 경우 43만 원, 40만 원 이 정도 해요. 근데 저는 27만 원에 샀습니다. 기능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 하단 부분에 또 멍이들, 옆에 있는 사진이 보이시지 않게 하단 부분에 멍이 들다 보니 전혀 이게 그러니까 이런 뭐 쓴다고 하더라도 거슬리지 않을 것 같더라. 바로 샀는데, 이처럼 중고나라 대체 용품, 대체로 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고나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소비를 전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개인적으로 생활을 할 때 굉장히 전략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머리를 자, 1년 전부터 셀프 미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인터넷 찾아본다라고 하기 미발기 세트, 자, 쑥가위부터 시작해서 그냥 머리 자르는 가위 2개, 쑥가위 그냥 가위, 그리고 바리깡이라고 하죠. 자, 9mm짜리 항상 투블럭으로 자르는데 9mm짜리 그 바리깡까지 한 세트가 얼마 하냐면 3만 원 단위 28,000원에 합니다. 자, 28,000원짜리 사서 1년 전부터 셀프 미용하고 있어요. 사실 이 현지 해외 주재원 근무 같은 경우는 워낙 큰 사이트다 보니까
안에 이발소가 바버샵이라고 있어요. 바버샵이라고 하는데 이발소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언제든지 공짜로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셀프로 자르냐? 저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자른다고 겁이 나잖아. 머리 이상하게 잘리면 어떨까? 머리 이상하게 자르면 어떨까라는 그 고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약 제가 혼자 자른다고 하더라도 좀 이상하다. 그럼 바로 뛰어가서 바버샵에서 자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좀 살리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돈을 안 낸다고 하더라도 바로 앞에 또 있고 언제든 잘못 자른다고 하더라도 가면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바버샵 애들이 이 삼국인들이에요. 이 파키스탄 이런 친구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스킬이 떨어집니다. 굉장히 떨어져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자르는 게 훨씬 나아요. 자, 그런 부분들로 혼자 자르게 됐는데 너무 좋습니다. 전혀 사람들이 몰라요. 뭐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좋죠. 한국에서는 굉장히 미용실 가는 그 비용들이 굉장히 비싸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비용들을 아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미용실 갔었는데요. 자, 그 비용 아끼면 어떤가요? 자, 그 비용까지 세이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체적인 그 소비할 수 있는 그 부분들 찾아가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요. 카페에 가입하시라 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나라 전략할 수 있는 카페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짠돌이 카페라든가 이런 카페들 플러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텐인텐 카페도 마찬가지 전략하는 사람들, 전략 고수들이 굉장히 포진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글을 읽으면 어떤가요? 자신이 지금 전략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글을 읽어가면서 굉장히 안도감을 느끼고 위로를 얻을 때가 많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동질감으로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의 안정을 다 찾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또 전략하는 부분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주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때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 소비적인 부분에 무의식적으로 계속 소비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소비들 옆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유혹이 굉장히 넘치죠. 너무나 돈을 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돈을 줘야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오는 스트레스들 글을 읽어가면서 카페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초창기에는 정말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다들 해외 주재원 근무다 보니까 이 해외로 나가기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다들 해외 갑니다. 자, 주말 때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주말에 붙여가지고 휴가를 붙여가지고 뭐 유럽을 간다거나 막 그런 친구들이 많죠. 자, 그런 애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부러워. 나도 참 같이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이 카페에 들어가서 또 힐링하고 또 전략하고 또 힐링하고 이게 반복됐던 그 생활이 될 수가 있었다. 자,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을 하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고 익숙해지죠. 습관이 하나 둘씩 생긴다는.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활동들이 하나 둘씩 본인의 습관들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 바꿔가는 그 과정들에 있어서 용기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자존감을 키워서 소비를 전략할 수 있는 습관을 바꾼다라는 측면 염두를 해서 이 전략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적용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비즈니스를 성공하는 이게 무슨 비결이 꼭 있을 텐데 하고 항상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비결은 간단한 거를 무조건 365일 꼭 everyday 그거를 문제 없이 꼭 영어로 execution을 꼭 해야 됩니다. 그게 힘든 겁니다. 이 생각으로는 쉬운 건데 이거를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나게 힘든 게 레스토랑 장사거든요. 자, 이것으로 조케이선이 너무 전략하기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